평생을 바쳐 시댁 식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가 휙하니 던지신 건 다해진 낡은 스카프 한 장이었죠. 그런데 그 스카프 속에 제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실 가죽 소파 한가운데 김민석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네요. 그의 옆에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김찬모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쟁반을 떨어뜨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지만 김민석은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며 고함을 칩니다. 아, 꺼 답답하게 굴지 말고 빨리 찍고 나가. 내 새 인생 시작해야 하니까.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다 끝난 마당에 질질 짜지 마라. 꼴 보기 싫으니. 박 여사는 며느리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고도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네요. 지은은 지난 1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 결국 도장을 찍습니다. 김민석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킬킬거립니다. 이제 지은은 빈몸으로 정들었던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청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만 겨우 챙겨 현관으로 향합니다. 김찬모가 눈물을 훔치며 몰래 다가와 쌈짓돈 봉투를 건네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죠. 현관 앞에 서 있던 박 여사는 지팡이로 지은의 가방을 툭 치며 멈춰 세웁니다. 그러더니 신고 있던 버선발로 안방에 들어가 색이 다 바랜 낡은 스카프 한 장을 들고 나옵니다. 박 여사는 지은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카프를 지은의 가슴팍에 획 던져버립니다. 잔말 말고 받아가라. 내 물건 내가 처분하는데 토 달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는 올이 풀리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영락없는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김민석과 최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촌스럽다며 배를 잡고 깔깔대고 비웃네요. 어머 오빠, 어머니 센스 좀 봐. 저런 걸레를 선물로 주시네. 딱 어울려. 지은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지만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물건이라 생각하고 스카프를 주워듭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지은의 등 뒤로 육중한 철대문이 쾅 하고 야속하게 닫힙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남겨진 지은은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지은은 서울 변두리의 좁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한 구석에 짐을 풀고 앉으니 처량함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돕니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시어머니가 던져준 스카프뿐이라 한숨만 나오죠. 밤이 깊어지자 깨진 창틈으로 외풍이 들어와 몸이 으슬으슬 떨려옵니다. 지은은 목에라도 감아 추위를 피하려고 가방에서 박 여사가 준 스카프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스카프를 펼치자 안감 쪽이 유난히 두툼하고 묵직한 것이 손끝에 느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스카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지은은 혼잣말을 합니다. 이상한 느낌의 스카프를 뒤집어 보니 안감이 꼼꼼하게 이중 박음질 되어 있네요. 지은은 부엌에서 무딘 가위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실밥이 풀리자 스카프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이 툭 떨어집니다. 그것을 본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통장을 펼쳐본 지은은 찍혀있는 잔액의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영이 수도 없이 붙어 있는 무려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펼치자 박 여사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길을 살리려 모른 척했던 미안함이 적혀 있네요. 아가, 미안하다. 이 돈은 내가 흘린 땀값이다. 내 못난 아들놈 곁을 떠나서 이 돈으로 내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라. 박 여사는 아들 몰래 10년 넘게 며느리 몫으로 생활비를 따로 모아두었던 겁니다. 또한 이 돈을 아들이 알면 도박과 유흥으로 날릴 것이 뻔해 일부러 모질게 내쫓았다는 내용입니다.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토해냅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행동이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 돈은 지은이 15년간 흘린 피눈물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며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김민석과 최유라는 박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본가 안방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하지만 벽장 속 금고는 텅 비어 있고 집 문서와 땅 문서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엄마, 금고에 있던 돈이랑 땅 문서 다 어디 갔어? 나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고. 당황한 김민석이 박 여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지만 박 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유라가 사치하며 긁어댄 카드값 독촉장이 매일같이 집으로 날아들기 시작하죠. 김민석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사업마저 부도가 나면서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난동을 부립니다. 돈 냄새를 맡고 왔던 최유라는 김민석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짐을 쌉니다. 뭐야, 알부자라더니 빚더미잖아. 내 시간만 낭비했네. 비켜, 나갈 거야. 최유라가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자 김민석은 망연자실하여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김민석은 그제야 자신을 묵묵히 내조해주던 지은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은은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번화가에 깔끔한 반찬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지은의 야무진 손맛이 소문나면서 가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은은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사장님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 꾀죄죄한 행색의 노숙자 같은 남자가 서성입니다. 자세히 보니 다해진 양복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사람은 전 남편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가게 안에 화려하고 당당한 지은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네요. 그는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배가 고프다며 밥 한 끼만 달라고 구걸합니다. 지은아, 나야 민석이. 나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주라. 응? 지은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직원에게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오라고 눈짓합니다. 과거에 주눅 들고 억눌렸던 며느리 이지은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은은 김민석 앞에 따뜻한 밥 대신 얼음이 둥둥 뜬 차가운 물 한 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 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 액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액자 속에는 박 여사가 던졌던 그 낡은 스카프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은 그 스카프를 보고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 지은을 택했음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손님,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 아닙니다. 지은은 김민석에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고 매섭게 말합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자 김민석은 얼굴이 시뻘개져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가게 밖 전봇대 뒤에서 지팡이를 짚은 박 여사가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당당해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안도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띱니다. 지은도 창밖을 보다 멀리서 쓸쓸히 돌아서는 박 여사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지은은 가게 마감을 하고 스카프가 든 액자를 보며 길었던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이지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가게 전화벨이 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네요. 지은은 스카프 옆에 고이 놓인 박 여사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창밖에는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며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지은은 깨끗한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활짝 웃으며 내일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계기였습니다. 낡은 스카프가 품고 있던 것은 단순한 돈뿐만이 아니라 한 여성의 자립과 희망이었습니다. 지은의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 소리가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낡은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보석 같은 진심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